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든 지방이 살을 찌게 한다는 오해입니다. 사실 살을 찌우는 지방은 따로 있고 오히려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최신 영양학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에 대한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최신 연구와 함께 실제로 건강에 더 중요한 혈액 지표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지방입니다.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방을 피하는 경우가 많죠. 1g당 9kcal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각각 4kcal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만으로 지방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돕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며 뇌 건강과 신경 전달에 중요합니다. 또한 세포막 구성에 필요하고 장기 보호와 체온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방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포화 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인 육류, 버터, 치즈와 일부 식물성 기름인 코코넛 오일, 파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여겨졌으나 최신 연구들은 이러한 단순한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포화지방은 다시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중 불포화지방으로 나뉩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풍부하고 다중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기름, 생선, 견과류 등에 풍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불포화 지방이 동일하게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아마씨, 치아씨드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오메가6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인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대두유, 가공식품, 그리고 곡물 사료를 먹인 가축의 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 식단에서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졌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 이하인데 현대 서구식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15대 1에서 심지어 20대 1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으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은 일부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며 식물성 기름을 부분 경화시켜 만든 인공 지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을 찌우는 지방의 주범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오해가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들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LDL 콜레스테롤의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LDL 입자 크기와 개수인데 작고 조밀한 LDL 입자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크고 가벼운 LDL 입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단순히 LDL 수치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산화된 LDL도 중요한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변형된 LDL이 실제로 동맥 플라크 형성에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이러한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비율도 중요합니다. 단일 수치보다 총 콜레스테롤을 HDL로 나눈 수치나 중성 지방을 HDL로 나눈 수치가 심혈관 건강을 더 정확히 예측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보다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건강과 질병 위험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비율은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건강에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 이하이며 2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증후군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비율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LDL보다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고감도 CRP, 즉 HSCRP는 체내 염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심혈관 질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질환의 공통 분모입니다. 3mg/L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당화혈색소는 지난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합니다. 5.7% 미만이 정상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당 관리는 체중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핵심적입니다. 넷째,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높은 수준은 혈관 손상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엽산이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를 드신다면 B12는 일반 시아노코발라민이 아닌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엽산은 일반 엽산이 아닌 활성형인 메틸폴레이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과 효과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특히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활성형 비타민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포단백질은 쉽게 설명하자면 혈액 속 지방 운반 차량의 번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포비는 우리 몸에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방 운반 차량의 개수를 직접 세는 방법입니다. 일반 콜레스테롤 검사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 지방, 즉 화물을 운반하는지만 측정하지만 A4B는 실제로 몇 대의 차량이 혈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차량 한 대당 A4B는 하나씩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LDL 콜레스테롤이 똑같이 130mg per 데시리터라고 해도 한 사람은 크고 적은 수의 차량에 많은 지방을 실어 나르는 경우로 A4B가 낮고, 다른 사람은 작고 많은 수의 차량에 같은 양의 지방을 실어 나르는 경우로 A4B가 높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심장 질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차량들, 즉 작은 LDL 입자들이 더 쉽게 혈관벽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4B를 A4A1으로 나눈 비율은 실제로 위험한 차량과 보호 차량의 비율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섯째, 공복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선행 요인입니다. 일곱째, 페리틴은 체내 철 저장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은 수준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높은 페리틴 수치는 대사 증후군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지방 섭취량보다 지방의 종류와 전체적인 식단 패턴이 체중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살을 찌게 하는 주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으로 트랜스 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첨가당이 많이 포함된 식품들이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당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체내 지방 분해를 억제합니다. 만성 염증도 중요한 원인인데, 불균형한 식단, 특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불균형, 스트레스, 환경 독소 등으로 인한 만성 염증은 대사 장애와 체중 증가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칼로리 섭취도 원인이 됩니다. 어떤 영양소든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체중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려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생성과 균형에 필수적이며, 이는 대사 건강과 직결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의 기본 물질입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적절한 지방 섭취는 영양소 결핍을 예방합니다. 또한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오메가6 지방산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지방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은 비만과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이나 저온 조리에 사용하세요. 올레산이 풍부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샌드위치, 샐러드, 스무디에 추가하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단일불 포화 지방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를 섭취하세요.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의 견과류는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정기적으로 드세요. 코코넛 오일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중세 지방산 MCT가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됩니다. 계란 전체를 먹으세요.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콜레스테롤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질의 육류를 섭취하세요.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나 유기농 닭고기는 오메가3가 더 풍부하고 오메가6가 적은 건강한 지방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곡물 사료를 먹인 가축의 고기는 오메가6가 더 많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지방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일부 과자와 베이커리 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혈중 지질 프로필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도 제한해야 합니다. 현대 식단에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대두유 등의 과다 사용을 줄이고 이러한 기름을 많이 사용한 가공식품의 섭취도 제한하세요. 산화된 지방도 피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기름은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된 지방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앞서 언급한 중요한 혈액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염증 식단을 채택하세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지방,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한 온전한 식품 위주의 식단이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저탄수화물 식단이 좋은 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대사 건강을 개선합니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 염증 증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을 활용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다양한 혈액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의 종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한 지방,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을 찌우는 것은 단순히 지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방을 얼마나 섭취하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 패턴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은 피하되 오메가3가 풍부한 건강한 지방과 적절한 양의 단일불 포화 지방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성 지방을 HDL로 나눈 비율, HSCRP, 당화 혈색소, A4B를 A4A1로 나눈 비율 등 더 포괄적인 지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실제 건강 상태와 질병 위험을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절한 균형,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적으로 여기지 말고 건강한 지방의 이점을 활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